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이군요. 다음 주 목요일에 올해 수능을 가능할 수 있는 첫 평가원 모의고사 육모를 칩니다. 그래서 쌤 일단 오늘 그리고 내일 수업에는 평가원 지문을 바탕으로 요거 지문들 이제 비문학 지문하고 문학 지문하고 이렇게 수업을 할 건데, 일단 쌤이 첫 번째 지문 가져온 거 한번 잘 펼쳐보시면 2, 3페이지 과학 지문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 과학 지문 하면은 과정, 순서, 원리 이런 것들 좀 이제 주목해서 읽어주기로 했어.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자 그러면은 요거 쌤이랑 같이 읽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1문단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딱 1문단을 읽고 1문장을 읽고 뭐가 지금 궁금해야 되노? 그래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 뭐길래 그치? 이렇게 큰 상을 받았을까? 그치? 결국 이 빌드업은 뭐야? PCR의 그치 어떤 뭐 원리라든지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해주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열을 지금 이제 우리가 자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CR이 뭔데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뭐야? DNA 그치? 우리가 염기서열 알고 있는 이 DNA 한 개라고 알고 있다면은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대. 증폭이란 뭐야? 그래 확실히 증가하고 그지 폭증 이런 뜻이잖아. 그치? 늘어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 PCR이라는 것은 DNA가 그지 증폭되는 어떤 지금 이제 기술이라거나 뭐 과학적인 어떤 과정 원리 이런 것들 얘기하나 보다. 자 그러면서 PCR은 자 그래서 주형 DNA 프라이머 문 꼭 따라주시고 DNA 중합 효소 그다음에 네 종의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대요.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뭐야? 이 PCR을 하기 위한 조건들 내지는 뭐 구성 요소라고 봐도 되겠네. 요 네 가지 설명해 줄 거고, 그래서 주형 DNA부터 먼저 설명을 하는데, 자 시료로 추출해서 PCR에서 DNA의 증폭이 바탕되는 이 이중가닥 DNA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자 시료란 우리가 시험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뽑아내서 우리가 진짜 뭐야? 증폭하고자 하는 게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그 부위를 우리는 또 표적, 그치? 선택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표적 DNA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자 이게 지금 약간 이미지가 없어서 그런데 요즘 우리 과학기술 지문에서 그림 이런 것들 잘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미지화를 많이 좀 요구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중가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하나로 보는데 여기 지금 뭐야? 가닥이 두 개 있다 요 정도로 보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여기 이 이중가닥에서 그치 우리가 좀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이 어떤 이제 표적 DNA 뭐 이렇게 좀 가겠다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프라이머는 하고 이제 두 번째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그럼 여기서 좀 요거 봐봐. 위에 아까 주형 DNA는 이중 가닥이었는데 프라이머란 친구는 단일 가닥이니까 이런 부분 참 차이가 또 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형 DNA 보고 단일이라고 하거나 또는 프라이머 보고 이중이라고 하거나와 같이 그렇지. 이런 정보를 뭐 해서 섞어서 또 이제 오답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자 어쨌든 그래서 두 이종의 이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을 한다라고 돼 있어. 그럼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이 이중 가닥 DNA 중에 그치 하나의 표적을 좀 우리가 삼았어.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두 마리라고 좀 그런데 이종의 프라이머가 지금 뭐 한다고? 그 지금 가닥에 그 DNA의 끝에 그치 그리고 시작 부분에 결합을 한다 이거야.
아니, 자, 이렇게 그치? 자, 결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자, 세 번째 DNA 중합효소, 아까 중합효소 연쇄반응 PCR이었으니까, 이 DNA 중합효소가 아마도 뭐야? 증폭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자,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자,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자, 이미지화가 안 되더라도 글로서 한번 이제 표현해볼게. 자, 일단은 우리가 주형 DNA가 있어. 그치? 자, 근데 주형 DNA 전부 다 우리가 복제하고 싶은 건 아니야. 증폭하고 싶은 건 아니야. 증폭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고? 표적 DNA라고 불렀다고. 그러면은, 표적 DNA 어쨌든 간에 얘도 지금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을 건데, 여기 지금 이제, 자, 한 놈 표적을 해서 그 시작과 끝에 뭘 붙였다고? 프라이머라는 걸 붙였다는 거야. 그치? 자, 그렇게 붙으면은, 여기 이제 누가? 중합효소가 작용을 한단 말이야. 자, 중합효소라는 놈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각각 뭐 한다고? 그런 것들 이제 복제를 해 나간단 말이지. 복제 나간단 말은 이제 뭐야? 결국에 여러 차례 반복되면 그 수가 무한대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증폭된다라고 읽어주면 좋겠고. 어쨌든 이 과정에서 역시 또 뭐야? 그래,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이 친구가 순서대로 결합이 되면서 그 봐봐. 자, 원래 이게 지금 이제 뭐다? 표적 DNA 그치? 자, 원래 이 주형 맞지? 자, 그래서 이 이중 가닥이었다. 근데 둘 중 하나를 이제 표적해서 가져오면은 그치? 요 놈이 다시 잡아봐. 단일 가닥 가운데 프라이머가 양쪽 끝에 붙게 된다고.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뭐가 된다고? 쫙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아니,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고? 얘가 지금 하나의 또 이중 가닥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치? 요거 한 놈 표적해서 가져와가지고, 프라이머 붙이고 중합효소 작용한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하니까, 새로운 이중 가닥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아니,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요게 원래 한 세트였는데, 요 나머지 친구들 이렇게 프라이머 붙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도 이렇게 이중 가닥이 또 될 것 아닙니까? 그치? 이거에서 우리가 막 생물할 때, 약간 뭐 세포 분열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지?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자, 증폭이 되고 있다라는, 복제가 됐다라는, 요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준 거야. 맞지? 그래서 1문단에서 이렇게 지금 과정을 설명하면, 이건 지금 뭔 거라고? 자, 과학기술 지문에서, 1문단에, 과정, 순서, 절차 나오잖아? 이거 그럼 요약이에요.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웬만하면 이제 구체적인 정말 상세한 내용은 2, 3문단에 걸쳐서 설명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알겠지? 1문단에서 과정 얘기한다? 요약. 그러니까 1문단만 보고는 사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하고 정확한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는 거야. 알겠지? 요거 이제 우리 평가 패턴이니까 봐주시면 되고, 2문단 한번 보세요. 그래서 PCR 과정은, 그러니까 대놓고 1문단에서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잖아. PCR 과정 이렇게. 맞지? 그래서 2문단에서는 이제 보다 조금 더 뭐 상세한 내용의 그지 과정을 설명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런 패턴이다 그럼 1문단만 놓고 이거 무슨 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끙끙대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2문단 넘어가면 좋아. 알겠지? 2문단 보세요. 그래서 PCR 과정은 우선이 이런 말들 나오면 순서 표시잖아. 그치? 일단 뭐 한다고? 그냥 얘네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금 증폭되지는 않아요. 뭔가 지금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뭐 한다고 일단 열을 가한다 이거야. 그치? 자,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은 이중가닥 DNA를 내가 지금 쌤 이렇게 설명하니까 지금 바로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이 문단 보니까 이중가닥이니까 이게 두 줄이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됐다. 그래서 봐봐, 이중가닥이었던 걸 지금 뭐 두 개의 한 줄짜리로 또 분리를 했다 이거야. 한 줄짜리 내가 하얀색으로 분리했잖아. 아니, 분리를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열이 가해지면은 이렇게 하얀색이 그치? 자, 요게 원래 지금 얘네가 이중가닥을 이뤘는데 열 때문에 찢어진 거야. 되나? 다음. 그래서 이후니까 2번.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봐봐. 단일 가닥 내가 흰색으로 표현할게. 그치? 자, 여기 이제 뭐야? 프라이머가 붙는다고. 아니, 그러니까 프라이머는 1문단에서 시작과 끝에 붙는다 했었거든. 그러니까 쌤이 약간 양쪽에 좀 그려놓은 씨발. 아무리 급해도 학원가에서 좀 안 찍어준다 이거야. 씨발 영상 찍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단일 가닥 DNA 프라이머가 결합을 해요. 그치? 그러면 여기 이제 누가 중합효소가 작용을 한단 말이지. 그치? 작용을 해서 복제가 되어 두 개의 다시 뭐가 된다고? 여기 봐봐. 프라이머가 붙으니까 여기 한 줄이 더 추가. 한 줄이 더 추가가 됐단 말이야. 맞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뭐다? 단일 가닥으로 그치? 두 개를 찍고 그 두 놈들이 각각 또 프라이머랑 결합을 해서 그치? 이중 가닥이 형성되더라 하는 거. 그리고 요 과정에 또 단일, 그치? 이중. 그치? 또 단일, 이중. 그러니까 2의 n제곱계로, 그치? 계속 무한대 증폭이야. 그치?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 이렇게 단일 가닥에 프라이머 결합을 했고, 그 다음에 중합효소가 작용을 해서, 그치? 복제를 해. 그러면, 이제 결국 뭐가 된다? 두 개, 이중가닥 DNA, 이중가닥 DNA 두 개가 만들어지더라. 맞죠? 그 다음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랑 결국 뭐 얘기하는 거죠? 그래, 지금 단일 가닥 찢어지고 이중 가닥 만들어지는 셈. 그치? 자, 이것을 우리가 한 사이클이라고 표현하고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 그렇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복제하고 싶은 DNA, 우리 표적 DNA야, 그치? 그래서 요 놈의 지금 자 양이 2배씩 아까 우리는 읽었어. 우리는 이미 파악을 해서 2의 n제곱배, 그치? 늘어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지금 이렇게 지금 복제 과정을 거쳤다면 그러면은 PCR을 종료, 무한증식은 아니군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결국 이제 PCR에 아까 위에서 뭐라 했냐면은 다량으로 증폭해서 이걸 어딘가에 좀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무한대의 수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적당한 수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양만 확보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종료하겠다 이겁니다. 다음 그리고 전통적인 이런 식의 워딩 나오면 여러분 다 긴장해야 돼. 왜? 전통적인 것 딱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안 끝나요. 최근, 최신 또는 그와 달리 요런 이항대립적인 또는 많게 삼항대립까지 나오겠지만은 이항대립 요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맞죠? 그래서 전통 나오면은 일단 긴장하시고 이것과 대립되는 그치? 지점이 어딘지 잘 체크해 주셔야 돼. 어쨌든 전통적 PCR은 PCR의 최종 산물의 형광물질을 결합시켜서 발색의 색이 드러난다겠지, 그치? 형광색 드러나는 것을 통해 증폭 여부를 확인하더라. 그렇지. 이게 지금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그래서 표식이 없으면 확인할 방법이 조금 힘든가 봐. 그래서 애당초, 그치? 이렇게 지금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그치? 최종 산물에다가 형광물질 같은 것들을 입혀, 내가 지금 이렇게 노란색 입혔잖아요, 그치? 이런 거 입혀서, 얘는 지금 늘었구나. 얘 또 다른 형광 또 늘었구나. 형광 발생된 걸 활용해서 증폭이 여부니까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고. 증폭이 됐냐 되지 않았냐 지금 요거 보겠다는 거거든. 그치? 그럼 증폭의 양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만으로 양은 알 수 없고 이것만 우리가 지문에 지금 근거를 둬야 돼. 물론 증폭 수액, 증폭된 DNA의 수, 양 이런 얘기 나왔으면 그 내용도 가져가는 게 맞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가부니까 그치? 자, 요렇게 지금 정리해 주시고 어쨌든 전통적인 PCR 에서는 지금 어떻게 형광 물질을 그 최종 산물에다가 발라서 그치? 그 발색을 활용해서 증폭의 여부를 확인하더라 같이. 오케이? 산문단 볼게. PCR은 시료에 이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 개발로 이어졌다. 요게 이제 획기적 개발로 이어졌다니까 저건 최근이라든지 그치? 전통적 방식에서 좀 더 발전된 어떤 방식 요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지금 봐봐. 우리가 항상 또 읽어줄 때 요런 내가 보조사 좀 집착하는 경우가 있잖아. 표적 DNA 양 또한 알 수 있다고. 그럼 기본적으로 이 실시간 PCR은 위에 있던 전통적 PCR의 방법을 또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양을 알 수 있는 게 덧붙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시간 PCR이라고 했을 때 얘도 똑같이 할까? 형광물질 발라서 발색하고 증폭 여부 알 겁니다. 그치? 그런데 여기 플러스 한 개 더 뭐가 있다? DNA의 양도 증폭된 그 DNA 양도 파악할 수 있다. 이해되나? 요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많이 장난친다. 선생님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요. 어디 그런 말을 했어요? 실시간 PCR은 형광물질 바른다는 얘기 없잖아요.
도라는 말에 이미 다 전제가 되어 있다. 그렇지? 물론 그 뒤에 내용도 나와 있긴 한데 이 문장만 읽었을 때는 그렇지 요런 생각이 잘 안 떠오를 건데 그런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 알겠어? 자, 다음 계속. 그래서 실시간 PCR은, 그래서 요게 언제 질문이냐면, 요게 코시국 딱 이제 막 시작하고 막 그럴 때야. 그래서 우리가 그 감염 여부 키트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내가 내일도 지금 키트 관련된 지금 한 개 가져올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시의성이 조금 있다. 비문학 지문이라는 게. 수능 비문학 지문이라는 게. 그래서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 요거는, 자, 공통점. 자, PCR을 실시한다. 이 말 뭐겠어? 그래, 요 과정 거치고 현관물질 발라서 증폭 여부 알겠다. 이거야, 지금. 그치? 자, 그렇지만 차이점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니까 뭐 하는가? 발색 2개, 발색 4개, 발색 8개. 이런 식으로 그치? 카운팅 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뭐 파악할 수 있다? 한 글자. 양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맞지? 그러니까 1문장이랑 좀 똑같잖아. 맞지? 이 도를 좀 풀어줬을 뿐인 거야. 되나? 다음. 그래서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생 물질이 추가로, 그렇지. 아무래도 이를, 그지. 매 사이클마다 이제 체크를 좀 하려면, 그지. 발생 물질이 좀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어쨌든 간에 실시간 PCR에서 우리가 양 파악을 위해서, 형광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기억 미움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자, 볼게. 기억부터.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가닥 DNA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형광 물질로. 그럼 얘는 일단, 자, 이중가닥의 결합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기억 미움 인덱스는 아닌 이상, 항상 이제 과학기술적 이양 대입으로 보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니은은, 동현아, 무슨 가닥이겠노? 하늘 가닥에 붙지 않겠냐는 생각. 물론 이중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찍혔을 거란 말이야, 지금. 이해돼? 자, 그 다음,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을 해서 발생, 새로 생긴 여기에 결합하는 거. 주형이 아니고, 그치? 주형의 표적 DNA가 아니고, 새로 생긴 요 놈에 지금 붙어서, 그치? 발생 물질이, 자, 형광 물질이 발생함으로, 자, 표적 DNA 증폭을 알 수가, 있게 한다라는 점.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때 그 이중가닥은 새로 지금 생성된. 이중가닥이었구나. 그치? 주형 DNA가 아니었다는 거. 자, 다만 같은 것들 잘 봐야지. 자, 다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모든 같은 애 전칭적 표현을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다? 지금 우리 이중가닥 누구 있다고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원래 이중가닥이었던 누구? 주형 DNA. 그치? 요 놈에게도 그치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해서 이중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라는 거지. 어쨌든 이게 이중가닥이면 다 붙어버리나. 그치? 자, 새로 생성된 거면 붙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이중가닥에 붙다 보니까 그래서 한계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럼 요건 어쨌든 간에 기억보다는 아마도 니은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지, 성능상. 그치? 요런 패턴들 항상 나오잖아. 기억, 니은 찍히는데, 그치? 두 가지가 어쨌든 양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가 됐는데, 두 가지 모두 공존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요즘. 그치? 하나 방법 제시하고 한 개 던져주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 내지는 보완책 또는 새로운 방법. 요런 패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해서 이중가닥도 이룰 수 있나. 근데 이때 이중가닥이라는 게 주형 DNA도 있고 프라이머끼리 또 결합하면 이중이 또 되나 봅니다.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이중가닥이면은 다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카운팅해서는 안 되는 이중가닥. 그지? 또 이제 발색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4문단의 니은. 그래서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있다. 형광 물질도 있고, 그치? 이것을 또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있다. 광소, 우리가 보니까 뭐 없애는 거 그런 거, 소가 가닥이 우리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쨌든 얘는 또 보니까 단일 가닥 DNA 단편이네. 자, 어쨌든 간에, 자, 얘는 지금 보니까 형광 표식 탐칙은 얘 자체가 일단은 단일 가닥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라고. 어쨌든 간에 자, 표적 DNA.
우리가 좀 늘리고 싶은 거거든, 그치? 여기에 프라이머가 붙지 않는 또 부분이 있나 봐. 그치? 그래서, 자, 표적 DNA 중에서도 프라이머가 안 붙는 부위에, 그치?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아마도 지금 프라이머가 지금 결합하지 않는 부위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으니까, 이 부위 때문에, 그치? 뭐 할 수 있는 걸까? 아무래도, 그래, 아까 위에 같은, 이런 것들 떠올리면, 이거 조금 뭐 깊은 사고지만은, 아까 프라이머끼리 붙어서 이제 이중물, 이합체 같은 걸 만든 그 이중가닥으로 처리가 된다 했단 말이에요. 프라이머 없는 부분이니까 보다 일어나던 모습 문제들을 그치 해결하는 데 좀 용이하지 않겠냐. 그래서 봐봐. 그래서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나뉘어 찍히면, 이제 하얀색 두 개로 찍히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뭐야? 자,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얘도 형광 표식 탐침 요놈도 붙는데, 결합한 표적 DNA에 이후에 자, DNA 중합 효소에 의해 그지? 자, 이렇게 지금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또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 과정에서 자, 이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진답니다. 즉, 자, 이렇게 처음에 단일 가닥으로 찍혔을 때 그지? 프라이머랑 같이 붙었대. 표적 DNA 단일 시절에. 맞아? 근데 얘가 지금 이중이 돼버리니까 뭐 해버린다고? 자, 이렇게 지금 중합효소 붙고, 유클레, 타이오디를 붙으면 이중가닥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얘가 지금 뭐 된다고? 여기서 지금, 자, 결합이 끊어진대. 그 이후에. 맞아? 그래서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가 되는데, 이때 탐침이 분해되어서 형광물질과 소광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물질이 발색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붙어 있다가 그치? 이중가닥 되는 과정에서 얘가 지금 결합이 끊어지고 떨어져 나온단 말이야. 그제서야 이제 뭐가 된다고? 얘가 지금 자, 이 지금 소광물질의 분리가 소광물질 아까 내가 제거하는 거라고 했어, 그렇지? 이게 딱 떨어져 버리면은 얘가 이제 뭐가 된다고? 발색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 이중가닥 만들어졌네?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거야? 탐침의 발색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지. 그치? 자, 즉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가 있더라. 형광물질의 발색을 통해서. 즉 형광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닌다라는 그렇지. 이게 지금 이렇게 표적 DNA 특이적 결합을 해서 이중가닥되는 과정에서 얘는 떨어지니까 확실하게 지금 다른 이중가닥 말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중가닥에만 반응한다 이거야. 이해되니? 자, 새롭게 생성되는 거지. 이중가닥에 그치? 자, 붙어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발색되니까 아까 위에 기억의 어떤 한계 모든 이중가닥에 붙었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 하지만 얘도 지금 뭐야? 그래,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라는 거 딱 지금 뭐 우리가 원하는 거에만 딱 이제 결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좀 비싸. 이제 성능은 확실하지만 이런 비용적 측면에서는 그지 조금 이제 한계. 아마도 장단 일장일단들이 있겠지, 그지. 얘는 조금 이제 어때 성능은 떨어지면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일 것이고, 이제 니은은 성능은 우수하지만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패턴. 자, 그리고 마지막 지금 단락인데, 자, 그래서 실시간 PCR에서 발색이 아까 우리가 형광물질에 그랬듯이 진한 정도겠지. 자, 그래서 이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한다. 그래, 당연히. 그래서 증폭되는 양, 그치? 에 따라서 그 형광물질의 발색도 그지 많이 되고 그럴 것 아니야. 적게 되고 또는 어쨌든 비례관계.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마인드가 조금은 필요하단 말이지.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예를 들어가지고 500개야. 그 양이 500개 정도는 돼야 충분히 얘가 지금 DNA 양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금 이제 검사하고, 그치? 어떻게 이제 채취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자, A라는 친구는 초기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10개로 시작을 했다. 또 극단적으로 하자. 50개로 시작을 했다, 50개로. 자, 근데 B라는 친구는 5개로 시작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2의 N제곱배 늘어나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하면. 2의 N제곱, 첫 번째니까. 2의 1제곱, 그치? 100개 될 것 아니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자, 2의 지금 이제 요건 몇 번째다? 두 번째가 2의 지금 2제곱이니까, 그치? 4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몇가 돼? 요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그지? 자, 얘는 그럼 몇 번째? 3트 만에 500개 충분히 달성한다, 이거야. 그지? 그런데, 자, 우리 5친구 한번 해볼까? 자, 5친구는 지금 이제, 자, 기껏 해야 지금 뭐야? 한 번 하니까 25. 그치?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거 너무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도잡기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좀 2제곱 하면은, 그치? 자, 4 곱하면 얼마, 이거? 4 곱하면 얼마고? 100이제. 그지? 그리고 아까 이제 나왔던 뭐 400하고, 그지? 그리고 쭉 나와야 되니까, 얘는 적어도 뭐야? 4트 5트 이상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초기에 지금 우리, 자, DNA의 양이, 그지? 좀 많으면, 빨리 지금 뭐야? 그래, 발색도 도달할 수 우리가 원하는 수준. 근데 양이 좀 적으면은 증폭을 좀 많이 시켜야 돼. 사이클 많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면 요거 같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가 되면 그 당연히 이것도 뭐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이런 뜻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이렇게 가다가도 아까 내가 얘기했던 좀 2의 n제곱이 확 막 늘어나거든. 그지? 뭐 이렇게 지금 늘어나나 봐. 자, 다음에 자,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이제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어떤 사이클 또는 우리 사이클 횟수라고 했다, 그치? 자, CT 값이라고. 요 개념 정리도 좀 잘해요. CT 값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그냥 발색도가 아니고 발색도, 우리가 원하는 발색도에 도달한 사이클 횟수를 가리키더라. 그치? 그럼 아까 A라는 친구는 3, CT 값이 3이라는 뜻이었고, 그치? B라는 친구는 CT 값이 5라는 뜻이야. 맞니? 요거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 발색도 도달하는 사이클, 그 횟수를 CT 값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합을 또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까 위에서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던, 그치? 그러니까 발색도, 일정 수준의 발색도라는 게 결국 일정 수준의 발색도. 라는 게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원하는 지금 이제 자 발색도인데 그게 도달할 우리 그 횟수를 이제 우리 CT 값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CT 값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자 초기 DNA 양하고 무슨 관계겠노? 오히려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맞니? 얘가 지금 뭐 할수록 자 얘가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뭐 할 수 있다고. 그래 몇 번 안 돌려서 그렇지 금방금방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어쨌든 간에, 요런 것들도, 자, 이게 봐. 왜냐면, 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도 우리가 원하는 지금 이제 일정 수의 발색도에 도달한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좀 초기 양하고, 그치? 이렇게 비례 관계고. 그런데 CT 값하고는, 그치? 이 초기 양이 또 이제 반비례 관계. 뭐 이런 것들하고 관계. 어쨌든 간에. 그래서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료 CT 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 CT 값을 비교하면 우리가 뭐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미지 시료 포함된 표적 DNA 농도 또한 뭐 거꾸로 계산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원래 몰랐는데 그리고 원래 지금 자 10개에서 시작해가지고 500개 오려면은 예를 들어서 막 5번 돌렸어야 됐다. 그치? 그런데 얘는 지금 보니까 몰랐는데 500개 지금 도달한 게 뭐 10번 만에 도달했다라고 하자. 그럼 거꾸로 계산해서 이제 원래 초기값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밑에 그래서 PCR은 이런데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치?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코시국 시절에 나왔던 질문이니까 바이러스 감염 여부, 그치? 감염성 질병 진단, 뭐 이런 것들, 우리 그 코로나 키트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치? 활용됐다는 거. 좋아.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1번에 자, 적절하지 않은 것, 내용 확인하는 문제인데, 1번 선택점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아니, 이거 지금 주형 DNA에서 지금 뭐 한 거야? 표적 DNA, 그치? 자, 골라내고, 거기에 프라이머가 지금 염기 서열이 일치하는, 그치? 프라이머가 지금 시작과 끝에 붙었단 말이야. 찾을 수 있어야지. 그치? 이거 너무 단순한 문제였다. 정답은 1번이고. 자, 그럼 2번 선택지 봐.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에 2배가 되는 시간, 그 다음에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왜? 처음의 2배가 됐다는 건 지금 이제 사이클 몇 번 했다? 한 번 됐다. 그리고 4배에서 8배 됐다는 것은 2의 2제곱에서 2의 몇? 3제곱이니까 이것도 사이클 한 번 추가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시간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전통적인 PCR은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의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이거 지금 개소리야 사실. 어쨌든 간에 자, 전통적인 PCR은 뭘 모른다고? DNA 농도를 뭐 중에? PCR 과정 중에 이 PCR 과정 중이라는 게 지금 뭔데? 세 글자 다시 변하면 실시간이잖아. 그지? 전통적인 건 몰라요, 실시간으로. 그지? 사실 앞에 있는 요 쌤이 가로친 거는 너희들한테 준 트릭입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지? 전통은 모르니까, 실시간. 4번에 실시간 PCR은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양을 증폭할 수. 그렇지. 실시간 PCR이든 뭐든 전통적이든 요것 자체는 똑같다고. 그치? 여기 이제 뭐야? 실시간 PCR은 양파이 덧붙은 것일 뿐이니까, 그치? 전통이든 실시간이든 열 가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다음 5번에 실시간 PCR을 실시할 때 표적 DNA 증폭이 일어나려면, 자, 이거는 실시간이든 뭐든 전통이든 상관없이 중합효소와, 그래, 프라이머 필요하죠. 요거는 공통적인 PCR이니까. 좋아.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 자, 그래서 2번에 기억과 니은은 지금 실시간 PCR에서 양 파악을 하기 위한 인덱스들이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니은과 달리 1, 2번 선택지 묶고 갈게. 자, 1번 선택지부터. 프라이머와 결합해서 이합체를 이룬다? 아니, 프라이머 두 개가 결합해서 이합체를 이룬다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 되나? 다음 2번 선택지. 기억은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 그래서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자, 요거 지금, 자, 기억은 표적 DNA에 붙은 게 맞아? 예. 기억은 표적 DNA에 붙은 게 맞다. 자, 이게, 보면은, 우리 그 앞에 이런 전 선택지 있잖아. 아까 우리 그 3문단에, 자, 이 지금, 기억이, 자, 3번 선택, 3문단에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가닥 DNA 결합을 해서 발생하는 형광물질로 새로 생성된 그 이중가닥 표적 DNA, 그러니까 이중가닥에만 집중해서 그렇지 표적 DNA에 붙은 게 맞죠. 그치? 그래서 표적 DNA에 붙은 게 맞다. 그치? 자, 그런데 2번, 자, 우리 기억은 그럼 설명이 맞았다는 말이야. 그럼 이제 구술, 니은과 달리가 맞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니냐. 그치? 그럼 니은은 아까 뭐였다고? 니은은 아까 뭐였다가 단일 가닥에, 그치? 표적 DNA에 붙었어. 맞아. 자, 그러다가 얘가 이제 뭐 한다고? 새로운 이제 이중가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분리됐단 말이지. 그러면서 발색됐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자, 니은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이 아니고, 얘는 뭐 하는 거라고? 발색은 떨어지고 나서니까. 맞지? 달리란 말이 맞다는 거야. 얘니, 붙어 있는 채로 발색, 떨어져서 발색, 요 차이야. 되니?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에는 주어가 니은이네. 자, 니은은 형광물질과 결합해서 이합체를 이룬다. 아니, 이합체는 아까 프라이머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합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그 다음에, 자, 니은은 한 사이클의 시작 시점에 시작 시점이 아니고 뭔 것 같아? 한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그지? 새로운 이중가닥 만들어지고 나서 발색 반응이니까, 어쨌든 지금 3, 4번도 다 니은과, 그지? 그 기억과 비교도 전에 끝난 거라고. 그 다음에 모두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 아니, 누구만? 기억만. 맞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에 PCR 이용하려고 한다? 이해한 내용 적절한 것은. 그래서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주어를 보면은, 첫머리 보면은 1, 2, 3번은 전통, 4, 5번은 실시간이야. 그치? 그럼 이제 전통층이 실시간층이 나눠서 접근하면 되겠지. 1번 볼까?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외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 진단할 수 없니? 여부는 다 할 수 있어. 그치? 증폭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증폭됐냐 안 됐냐. 그 증폭이 안 됐다면 감염 안 된 거고, 증폭됐으면 가지고 있던 게 지금 확 늘어난 거기 때문에 얘는 감염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 2번에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생물질 필요 없니? 필요해요. 여부에. 그치? 확인해. 필요하잖아. 전통적 3번에 전통으로 자 검사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하고 지금 뭐가
증폭 여부하고 지금 묶어서 그치. 이거 지금 되게 혼란을 준 거예요. 물론 이거 보고 약간 이제 뭐에다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전통적인 건 그치. 자, 너희들이 실시간을 봤다면 바로 이건 뭐 틀린 말이야 라고 할 건데, 자, 증폭 여부를 하고 뒤에 또 수로가 뭐라 돼 있냐면은 필요가 없어라고 돼 있어. 그 요는 사실 약간 선택지구는 좀 끔찍해.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치? 매 지금 사이클마다 이런 증폭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실시간 PCR보다는 시간이 뭐야? 적게 걸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응. 자, 3번이고 4번에 이거 틀린 말이지. 4번에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자, 봐봐. 실시간 PCR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수를 세는 건 물론이고 뭐 그래, 증폭 여부는 이건 디폴트 값이라고. 맞지? 그리고 당연히 표적 DNA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그에 걸맞는 뭐를 붙여서 프라이머 붙여가지고 그치? 중합표서 붙이고 이제 복제해 나갈 것 아닙니까? 요거 정답 4번이에요. 어쨌든 요거도 봐봐. 지금 자 내가 이렇게 지금 표현했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가 PCR이라고 해놓고 자 이게 전통적인 것과 지금 자 보자. 실시간 나눴을 때 기본적인 과정은 다 가져가는데 뭐에 차이만 있다고? 양 파악을 하냐 못하냐만 차이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기본적으로 요거는 디폴트 값이었다고. 실시간. 그 당연히 4번은 맞는 말로 봐야지. 그치? 5번 보세요.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이 그치? 끝난 후에 알 수 있지만, 감염 여부를 PCR 끝난 후에 알 수 있는 건 실시간인데, 끝난 후가 아니고, 얘는 실시간으로 양파악이 되니까, 그치? 어느 정도 증폭이 일어나고 있네? 이건 감염된 것 같아. 근데 그 양이 그치?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자, 계속 이제 뭐 사이를 돌리면서 이제 증폭시켜가지고, 확실한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얘는 실시간으로 그치?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4번 문제인데, 이거 봐봐. 자, 이게, 보기 1, 2 지금 자 있는데 어쨌든 보기 2야. 보기 1을 지금 설명하는 것에 어떤 빈칸이니까 보기 1이 지금 메인이거든. 봐. 표적 DNA를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 하나가 있고 이와 지금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 이건 아까 지문에서 대놓고 얘기를 해줬거든. 그치? 자, 그래서 각 시료 DNA를 주형 DNA로 해서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 조건에서 실시간 PCR을 실시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스몰 a는 지금 우리가 지금 초기 양을 몰라요. 근데 스몰 b는 초기 양을 안다. 그런데 밑에 보기 2. 자, 조건을 달아준다.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이라는 지금 전제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빈칸 한번 가보죠. 그래서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은 A가 뭐 할까? A가 지금 초기 농도, 즉 시작하는 그 양이 수가 더 많았단 말이야. 또 갈수록 2의 n제곱씩 늘어날 때 그지? 아까 뭐 100으로 출발하고 뭐 이제 10으로 출발한 데서 그지?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증가량은 당연히 A가 더 많을 겁니다. 왜? 100에서 지금 한 사이클 돌려봐봐. 그럼 뭐 된다고? 200개 되겠지 A는. 그러면 B는 만약 10이라고 했을 때 한 사이클 돌리면 몇 개? 20개 되니까 증가량이 100과 10이니까 그치? 차이 나잖아. 훨씬 더 A가 더 많다고.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1, 2번 중에 하나 나와. 맞니? 그 다음 요 나가 나는 핵심인 것 같아. 자, 나 보세요. 실시간 PCR의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아까 우리 CT 값이 뭐였노? 사이클 횟수였어. 우리가 원하는, 그치? 자, 우리가 원하는 이 양의, 그치? 발색도에 할 정도의 지금, 자, CT 값이다. 횟수. 그치? 자, 그런데 요것만 놓고 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사이클 횟수니까 당연히 누가 더, 그래, A가 좀 더 적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가버리면은, 이거 지금 답이 안 보여요. 그치? 자, 근데 뒤에 이 CT 값에서의 뭐라고?
발색도는 이 문장의 주어란 말이야. 발색도는 우리가 지금 뭐야? 발색도는 원하는 말 그대로 뭐야? 색의 어떤 정도, 진함 정도라든지 또는 DNA의 양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근데 그건 지금 봐봐. 이게 지금 뭐라고?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고 있는 미지시료와 표준시료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수는 좀 달랐어도 우리가 얻고 싶은 지금 뭐 이 색깔은 뭐 할 거라고? 똑같아야 된다고. 이해되나? CT값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A, B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 시작할 때 뭐야? 개수가 농도가 달랐으니까. 근데 CT값에서의 발색도. 이게 지금 봐. 예를 들어서 10번에서 1000에 도달했든 20번에서 1000에 도달했든 어쨌든 횟수는 다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값에 그치? 이 지금 도달했을 때 발색도는 뭐 할 거라고? 같거나 비슷할 거라고. 요런 뜻이에요. 요게 트릭이었다고. 이해되나? 그러면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맞지? 응. 자, 그리고 만약에 나가 좀 어려웠다면 밑에 있는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 값은 하고 요걸로 바로 봤어도 됐다고. 아까 초기 농도가 A가 더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도달하는 그치? 발색도에 도달하는 이 횟수인 CT 값은 A가 더 적을 것이다. 작을 것이다. 그치? 그래서 A가 더 작겠군요. A가 B보다 작겠군이라는 그치? 내용인 2번 선택지가 답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게 너희들한테 현장에서 줬다면은 절대로 다 못 가요. 과감하게 다로 내려간 친구는 진짜 100에 한둘 될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건들, 그치? 그래서 이런 이 빈칸 채우기 같은 문제 나올 때는 주어가 먼저 좀 잘 봐줘야 되는 주어가.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그냥 CT 값만 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야. 자, 어쨌든 요게 지금 약간 트릭이었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조금만 쉬었다가 뒤에 법지문 있거든요. 법지문하고 요것도 쌤이랑 같이 읽을 거예요. 알겠지? 자, 뒤에 고전 시간하고 오늘 마칠 겁니다. 자, 4페이지 한번 볼까? 자, 4페이지는 법지문. 자, 법지문은 조건, 대상, 예외, 그치? 그리고 사례 적용. 여기 좀 주목하자. 자, 1문단.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라고 지금 첫 문장 멀어졌다고 질문으로 지금 시작을 했다. 그치? 그럼 어쨌든 간에 누가 고쳐야 할지에 대해 설명을 해줄 건데 그냥 이건 무지성으로 누가 고쳐라고 얘기를 안 할 거란 말이야. 그치? 누가 왜 고쳐야 되는지 그 이유, 그치? 근거를 들어가면 설명해 줄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그럼 세입자와 건물주, 그치? 그리고 파손의 상황에서 누가 과연 고쳐야 되는가? 이 경우 민법에 그치? 자, 조문에 따르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인 건물주. 여러분 요 개념은 좀 알아야 돼. 임대인은 빌려준 사람이고 임차인은 빌린 사람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래서 수특이라든지 기출 질문 보면 임대차 보호법 이런 질문들도 꽤나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이 임차와 관련된 관련법 이런 뜻이다. 어쨌든 그래서 건물주가 수선할, 그치? 수선이란 지금 수리를 할 의무가 있다. 법에 따르면 그렇다. 그치? 그 다음 문장, 어떻게 좋아. 그래서 그에 대한 지금 대답을 해줬으니까 나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문장, 그러나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적으로 따지면은 건물주가 고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만약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을 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처럼 법률의 규정으로는 지금 누가 고쳐야 되는데, 법으로 따지면은 건물주가 고쳐야 되는데, 계약 내용에 따르면 누가 고친다고? 세입자가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법하고 계약의 내용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계약 내용에 따르면 그치? 세입자 고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은 지금 법률의 규정과 계약 내용이 어긋난다 이거야. 그럼
과연 법이 우선이냐 계약이 우선이냐 라는 문제가 생길 건데, 자, 법적 불이익은 또 없는가? 요건 또 어떻게 따져보겠다. 이렇게 제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지?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계약 내용이 법의 내용에 좀 벗어났는데 불이익은 없는지, 그렇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래서 울산 아닌 타지로 이제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은, 기숙사 생활도 하겠지만, 자취를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돼? 세입자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1년 단위, 몇 년 단위,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할 건데, 그때 여러분 이제 임차인이 되어가지고, 세입자가 되어가지고, 1년 살고 나올 때, 그치? 보증금 얼마를 꽂아둘 거란 말이야. 그때 이제 너희가, 자, 이런 지금 계약서상에, 그치?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에, 그치?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벽제 훼손이 생긴다거나 하면은, 그건 너희가 문다 이런 계약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너희들 보증금에서 까고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계약 생활을 할 때, 만약에 자취를 하거나 하면은, 원룸 같은 거 살 때, 물건 잘 쓰세요. 그치? 괜히 친구, 또 내가 한 게 아닌데, 친구들 불러가 또 이렇게 훼손될 수도 있고 한데, 그치?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고. 나는 고백하기로는, 그때는 내가 헤비 스모커였다고. 그 집에서 그냥 씨발 담배 존나 폈어요. 벽지가 노래진다고. 천장이. 밤으로 주워놨어. 그래. 어쨌든 간에. 자, 그런 내용은 우리 계약서상에 정말 짧게 적어주거든. 그리고 대학생들이 그거 다 아나. 그냥 살다 보니까 그래 누래져가지고 다 알아줘.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자, 일문단이 마무리가 돼서 어쨌든 파손됐을 때, 법적으로는 그렇지, 자, 건물주, 임대인인데, 계약상으로는 만약에 이런 이제 특약을 넣었다면, 그때는 뭐가 우선인가? 그치?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자, 이 문단 볼게. 자,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 우리도 흔히 민법이라고도 해야 되지? 그래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돼. 그럼 나는 이미 1문단,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2문단, 첫 문장 읽고 나서 이 뭐가 우선이냐에 대한 답은 나온 것 같아. 그치? 그렇습니다. 계약이 우선이다. 그치? 그러니까 법은 어쨌든 개인 사이의 지금 이제 관계를 규정한 법인데, 사법은.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지금 답을 좀 주고 바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치? 이미, 계약이 우선이구나. 라는 말. 그래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임대인, 임차인 얘기하는 거겠지? 건물주와 세입자. 자,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이 된다라는 점. 그치? 자,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이걸 좀 우리 뭐라고? 임의 법규라고 부르겠답니다. 법이 있지만 그 법은, 그치? 뒤로 두고 계약 내용을 먼저 우선시하는, 자, 임의 법규래. 자, 그래서 어쨌든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기 때문에, 자, 사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임의법규래. 즉, 이 말은 건 뭐다? 개인 간 계약이 우선이다. 이런 뜻이야. 개인의 지금 의사표시가 우선이다. 이런 뜻이라고도 바꿀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자, 우리가 지금 아까 법이 있고 그 다음 계약이 있었어. 그런데 계약서 상으로 사실 따로 세입자가 수선할 의무를 진단을 안 넣으면, 그치? 그때는 그냥 원칙대로 법의 내용을 따르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지? 자, 임의법규란 어쨌든 간에, 자, 법과, 그치? 그 다음에 계약이 있어. 그런데 딱히 계약 내용에, 그치? 특별한 어떤 조항을 따로 넣지 않으면은 그때는 뭐 하겠다? 법을 쓰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 법과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에서 특별한 걸 지금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그때는 계약 우선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맞지? 그래서 계약 내용이 따로 없다면은, 그치? 법으로 갖고, 그 다음에 계약 내용 한 개 따로 있다면은 그 내용대로 간다. 자, 그래서 자, 결국 위에서 1문단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내용 안 넣었으면은 법으로, 그치? 내용 넣었으면은 계약대로. 임의법규.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단 뭐가 우선시되느냐에 따라서, 그치?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얻었고, 그리고 이제 법적 불이익은 없느냐, 그치? 법의 내용과는 안 맞게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3문단 한번 볼게.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징역사항은 건 아니고, 이거 법적 불이익의 지금 내용을 벌금 과태료로 지금 정의를 좀 하고 있네, 그치? 한정 짓고 있네.
법적 불이익이거나 또는 계약의 그 효과, 그치? 이런 것들이 부정되는 예외적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 법적 불이익이지, 봐봐. 있거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법적 불이익이 없다. 없다는 거지. 아까 같은 거지? 아까 뭐 이제 그 방충망 낡아서 파손된 것들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것들 원래는 세입자가 그지 하면 안 되는데 계약 내용에 넣었다. 법하고 다르니까 이거 불이익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아니야. 그 정도는 익스큐즈라고. 그지? 그런데 자 아까 뭐 방충망 같은 거지 그런 사소한 일상의 어떤 이제 상황들 말고 이렇게 이제 법적 불이익을 또 이제 받아야 되는 거지. 또 계약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보자. 자, 볼게. 그래서 우선이란 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이란 말로 순서 표지야. 내지는 이제 이게 인덱스 표지라고. 자,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가 몇 개? 최소 2가지 이상 나올 것이다. 그치? 가볼게. 그래서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 그러면 법적 불이익은 있는데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다? 1번 케이스. 법적 불이익은 딱히 법적 불이익은 줘. 그치? 그런데 효력은 그 계약 내용은 유지를 시켜주겠다. 그치? 자,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법규라고 부르겠다. 자, 개념으로 좀 설명해주네.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공인중개사, 갑자기 갑툭튀 하잖아. 이런 것도 다 뭐야? 구체적인 사례들. 알겠지? 자, 그럼 앞뒤가 지금 뭐야? 추상과 구체로 붙어 있다는 거다. 자,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 즉 뭐야?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그 땅을 고객한테 팔면은 법적 불이익은 있지만 뭐하다고? 계약의 효력 그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고객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그 공인중개사는 땅값을 받아 못 받아? 받는 거지. 계약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치? 대신에 나라가 이 씨발야 너 그렇게 네 돈, 네 땅 네가 팔지 말라고 했잖아. 그랬으니까 너 벌금 내. 이런 식으로. 그죠? 즉 이거 지금 그대로 그냥 뭐야? 이 상황이 법적 불이익에서 보니까 자, 이 규정 위반해서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경우 벌금 즉 뭐다? 법적 불이익은 있지만. 그치? 계약 자체는 유효, 효력은 그대로 둔다. 그러므로 자, 땅의 그치 소유권은 이전되고, 그치 그에 대한 급부인 지금 뭐야? 반대급부인 자, 이 매매 대금은 그치 지급을 또 해야 되는, 받아야 되는 그런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케이 좋아. 요거 지금 공인중개사가 자기 땅을 그치 자신이 소유한 토지 같은 것들을 매매하면 안 되는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단속법규에 해당하는 거구나. 자, 오케이. 그 다음 자, 4문단이에요.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자, 법적 불이익은 물론이고 이제 무슨 케이스 남았어? 뭐도 체결된 계약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서 그치? 즉 그 계약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급부 의무들 또는 행위들이 있지 전부 다 뭐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적 불이익도 있으면서 당연히 오해서 파생됐으니까 자, 효력마저도 부정돼 버리는 그치? 요런 케이스. 자,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우리는 또 강행법규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요거는 아까 1, 2문단 인물법규 그치? 그 다음에 여기 3문단 단속법규 4문단 강행법규에서 그치? 이런 계약과 법 사이의 어떤 괴리 속에서 그치? 국가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지문이었구나. 그래서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 왜? 그 이유를 계약 자체가 부정되니까. 그치? 야, 너 지금 내가 땅 팔았으니까 그치? 땅 대금 줘야지. 그럼 너는 소유권 줘. 이게 안 된다고 여기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미 급부를 만약에 이행해서 만약에 돈을 넘겨준 상황이라면 이미 급부 이행이라는 지금 또 특수한 상황을 또 준 거야. 그치? 특별한 상황. 자, 이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대. 이미 넘어가 버린 그치? 뭐 소유권이라든지 금전 같은 것들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을 돌려달라. 그치? 를 요구할 수 있답니다. 즉, 요런 경우에 그치? 만약에 이미
급부를 이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치? 반환 청구를 인정해 주겠다. 그치? 응. 자, 그래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통합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다. 이 말 그 병모. 자, 너희들 지금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그치? 동업자가 되어가지고 의사 지금 병원 설립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야? 그래. 속여버리고 뭐 이렇게 병을 차려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자 일단 법적 불이익 받으면서 그지 뭐야? 뭐 이제 과태료나 벌금도 물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애당초 그 계약 자체가 그지? 야 내가 의사 아닌 사람인데 돈이 많아. 근데 돈을 뭐 좀 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바지 의자 뭐 내세워놓고 내가 투자해서 병원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진료 네가 하고 거기서 이제 나는 수익은 내가 어느 정도 먹을게. 내가 대신 투자금 다 내겠다. 이런 식의 계약을 했다 이거야. 의사 아닌 사람이 그지? 의사와. 그래서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지금 뭐야?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애당초. 그래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계약 효력 자체가 일단 부정이다. 그치? 근데 만약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자금을 건넸다면, 그치? 그때는 그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 왜? 그때도 넘어간, 이제 계약금이라든지 동업자금 따위들은 부당이득에 해당해버리기 때문에. 그치? 자, 애당초 없던 것들로 다 바꿔야 돼. 자, 어쨌든 이렇게 청구 가능하다. 끝나면 그냥 뭐 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끝이 났다 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단락. 자, 이 문단의 첫머리가 그러나로 시작하면 자, 일단 내가 요것도 지난 내가 좀 뭐 3월 초였나? 할 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겨울에 그러나가 나오면은 앞이랑 뭐라고? A와 not A 관계예요. 그러니까 위에 효력이 좀 봐봐. 반환 청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로 끝났단 말이야. 그럼 그러나 나왔기 때문에 자 상호나 뒤에 뭐 나와야 돼? 반대 내용. 예, 반대 내용이니까 반환 청구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경우 나온다 이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게 조금 이제 센스가 좀 있고 우리가 좀 여기에 좀 익숙해지면 바로 나와. 반환 청구 가능한데 그러나니까 그런 not A니까 반환 청구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구나. 그치? 그래서 보자. 강행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요 예외적인 거지 이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늘 인정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급부 내용이 위조 집회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이제 불법 행위가, 그렇지? 계약서상의 법이랑 이렇게 어긋나는 그 행위가 약간 비도덕적 내지는 반사회적이라면 그때는 반환 청구 이런 것들도 인정이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반환 청구도 좀 조건 저걸 우리가 딱 보고 조건은 결국 뭐 해야 된다. 적어도 그 행동이 비도덕적이거나, 그렇지? 반사회적이어서는 안 된다.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반환 청구 가능한데 그렇다면 반환 청구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준점. 항상 이렇게 지금 뭐 된다 안 된다가 나오게 되면 이게 뭐 이항 대립이니까 항상 대립 지점이니까 기준을 잡고 그지 이렇게 찢어지고 되고 안 되고 찢음을 우리가 잘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지. 되나?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자 법으로서 그지 뭐 불이익을 주고 하니까 자, 그래서 그것은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 이렇게 뭐 법적 불이익을 주는 경우지. 그지? 자, 그다음에 효력까지도 부정해버리는 경우는 이런 목적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 그렇지. 그러니까 무작정 무지성으로 그지 국가가 나서가지고 다 막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비례 원칙이 적용돼서 이거는 그래 벌금 정도만 되겠다. 그래 계약을 계속 유지해. 이거는 벌금은 물론이고 계약까지도 우리가 인정 못한다. 이렇게 그치? 자 비례적으로 상황의 사안에 맞게끔 이렇게 좀 이제 왜냐면 이거 내가 법지문 나올 때마다 얘기하잖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세금을 거두고 그치? 국가가 나서가지고 지금 벌금을 물게 하고 징역 살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아니 항상 법제문을 생각해라. 국가가 뭔가를 자꾸 국민들에게 요구한다. 이건 전부 다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출 지문을 돌린 친구도 알겠지만은 항상 이런 지금 뭐 정당한 이유라든지, 그치? 이런 비례적인 어떤 이제 이 상황에 의해서 제약을 줘야 된다. 알겠죠? 항상 머릿속에서 법제문. 어쨌든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자의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치? 임의법규, 그다음에 단속법규,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요 지문은 쌤이 자 같이 읽었지만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봅시다. 다른 문제는 자 치우고 4번만 알겠지? 4번만 여러분이 풀고 나머지 1, 2, 3번은 쌤이랑 같이 풀게. 알겠지? 4번 지금 푸는 시간 쌤이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8분이니까 10분에 풀이할게.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풀이하고 봅시다. 4번 문제부터. 일단은 4번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례 적용하는 거. 자, 일단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 B는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대. 그럼 어쨌든 이게 지금 용도 맞지 않다는 것 자체는 지금 농지법에 지금 맞지 않은 거예요. 그치? 지금 요 상황이 왔어. 자, 그 다음. 그래서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했고, 그럼 어쨌든 이때 농지 사용료랑 지금 뭐가? 그래, A가 B에게 지금 지금 이제 대금 정도로 봐야 되겠네. 그치? 응. 자, 그 다음 당연히 B는 A에게 사용권을 줬을 것이고, 자, 어쨌든, 자,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답니다. 자, 그 밑에. 결국 이 세 가지 중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치? 빨리 판단해줘요. 첫째, 법률을 위반해서 농지 빌려준 사람 A에게는, 자, 빌려준 사람 B. 자, 벌금이 부과된다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얘는 뭔 겁니까? 단속대지는 강행일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둘째,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이다. 항상 주어, 그 다음에 수로 잘 보라고 했다. 계약은 무효이다니까 이거 지금 무슨 사안입니까? 강행법규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아니, 자, 강행법규 딱 떠올려. 자, 그러면은 이때 셋째, 농지를 빌려준 사람은 그치? 자, B는 받은 사용료를 아까 우리 농지 사용료 받은 게 있었거든. 그치?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부당이득이 됐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반환을 해라. 자, 그리고 넷째, 농지를 빌린 사람 A는 이 농지를 1년간 지금 쓰면서 작물을 거둬들였을 거 아니야. 거기서 얻은 지금 그래, 이익도 부당이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환해라. 왜? 그럼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것이 뭐는 아니었다는 뜻이겠어? 이 농지법 위반한 이 사안이, 이 행위가 적어도 뭐는 아니었다? 비도덕적이나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야. 아니, 그러므로 반환을 인정해줍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딱딱딱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런 지문들은.
아니, 자, 항상 사례는 구체고, 이런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 지문에 추상적으로 이미 지금 뭐야? 설명이 됐던 거라고. 이걸 자꾸 개념어들, 여기 나왔던 어떤 지문 속에 있듯이 나왔던 이런 특수한 개념어들, 전문 용어들을 집어넣어서 읽어줘야 된다. 맞아? 그럼 1번 선택지. A, B가 계약 체결할 때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위반 사항이 아니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지금 이제 관계 아닙니까? 그 당연히 사법에 그치 어떤 상황이게. 그래서 적용받지 않는 X. 그 다음 2번에 B에게 벌금을 부과한, 자, 2번 별표 쳐봐.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지금 봐봐. 벌금을 부과한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으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금 인과적 진술을 우리 지문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 벌금 부과한 것은 지금 뭐야? 그러니까 법적 불이익을 지금 이렇게 뭐 한 거라고? 그래 준 것일 뿐인 것이지 효력이 유지되든 부정이 됐든 요거하고는 그치 벌금하고는 사실 무관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 효력 유지랑 효력 부정 그치 나뉘지만은 법적 불이익을 준다는 건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자, 이게 지금 이 행위 자체가 그렇지. 이게 지금 법과 관련해서 이게 위반의 사항이기 때문에 준 거지. 계약이 뭐 유지고 계약이 뭐 부정이고 라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법 자체를 위반했기 때문에 법적 불이익을 주는 거라는 거지. 요 인과는 잘못됐다는. 맞아? 자, 그 다음에 3번에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 네 글자 뭐야? 비례 원칙에 따라가지고 아까 우리 마지막 문단에 나왔던 거지. 뭐 공공의 뭐 실현이라든지 그지?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국가가 조금 더 개입한 겁니다. 뭐보다 가족법규거든. 그지? 그래서 이거는 강행법규. 정답은 3번. 그죠? 4번 선택지. A가 농지를 빌려서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급부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선적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이 됐던 것이고, 그치? 5번에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반사회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주라고 한 거죠. 맞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볼게. 자, 내용 확인하는 문제.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1, 2, 3번을 풀고 4번 왔으면은 조금 더 쉽게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바로 쌤이 4번 풀라고 했으니까, 좀 이게 적용 조금 바로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1번 한번 볼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임의 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계약 내용이 우선. 그치? 임의 법규에서는 뭐가? 일단 계약 내용이 우선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치? 자, 다음 2번에 임의 법규가, 이 단속 법규에 비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당연하지. 왜? 그래, 얘는 지금 뭐야? 법적 불이익이 없단 말입니다. 맞지?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계약자의 원칙에 조금 더 부합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계약자의 원칙이란 비례 원칙에 해당한다. 이렇게도 읽어도 좋아. 알겠지? 다음 3번에 단속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는 비례 원칙이 적용, 이거는 봐봐. 이것도 지금, 이거 3번 선택지가 지금 정답인 게 왜? 이거 지금 봐봐. 이게 지금 임의법규라든지 그 다음에 단속법규라든지 강행법규라든지 어쨌든 국가가 지금 뭐 한 거야? 개인 간의 법에 계약에 지금 개입한 거거든.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뭐가 비례 원칙이라는 게 그렇지 그 위에 상위 범주로 있었다고. 맞아. 그러니까 3번 선택지 이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부적절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임의법규든 그 다음에 강행법규든 단속법규든 다 비례 원칙이 적용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단속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강행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가 없다. 자, 이 4번 선택지, 그치? 요거는, 자, 이게 이 단속으로, 그치?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걸 강행했다는 것은 지금 뭐야? 비례에 어긋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정당화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비례 원칙의 요런 뜻으로 읽어주시면 되겠고. 5번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급부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인정. 그래서 급부 내용에 따라 그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이면 그것이 반환 안 된다. 자, 좋아.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 이거는 자 내가 A가 1문단을 얘기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거 좀 우리가 자 무슨 상황이었다고? 임의법규 상황이었다고. 그러면 다시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가 져야 된다고?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불이익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그치? 자, 기본적으로 법적 불이익이 없어. 그래서 요걸 딱 축으로 봤을 때 법적 불이익을 좀 받는다라는 것이 선택지를 지금 이제 다 뭐 하면, 날리면 좋겠는데. 맞아?
그러면은 쉽게 정답은 2번밖에 없어, 사실은. 맞지? 응. 자, 그래서 하나씩 그냥 한번 해볼게. 니은에.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어, 역시. 그러면은,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금 이미 요거는 지금, 요것도 틀렸네. 그지? 응. 그리고, 포함하자면서 법적 불이익도 안 받으니까, 니은 다 틀려서 끔찍한 소리지. 그지? 응. 디귿.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럼 뭐가 우선이라고? 계약 우선이라고. 그지? 그래서, 자,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진다 계약 우선, 법률령과 다르게 계약했다 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는 상황이라고, 의무법령이니까. 이건 가볍게, 그지? 정답은 2번이네. 그죠? 자, 리유는, 자, 만약에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세입자가, 자, 건물주는 법률령과 다르게 계약하면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그지? 너무 이거는 뭐 쉬운 문제였고, 3번에 단속 법규와 자, 강행법규의 공통점이니까 결국 자 이거는 어디서 파생됐다고?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상위범죄에서 파생됐으니까 하나 찾으려면 이거는 5초 10초도 안 걸려야 돼. 자, 몇 번? 1번 그렇지?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 법적 불이익. 그렇지? 여기서 파생됐어. 항상 이런 상위범죄에서 찢어지는 것들은 상위범죄의 지금 뭐야? 그래, 특징이 곧 공통점이 되는 거야. 디폴트 값이 되는 거야. 좋아. 자, 그리고 뒤에 고전시가 한 편 있는데 요거는 지금 보기가 딱히 없는 문제라서 내가 가볍게 한번 뭐 읽어주고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 알겠지? 응. 자, 일단은 우리 정훈의 탄궁가라는 작품이고 일단 요 지금 자 제목 한번 보면은 여러분 요 탄이라는 한자는 여러분 고전시가 고전문학 할 때 결국에 크게 두 가지야. 뭐 한탄과 한탄탄식 같은 말이니까 묻고 같은 범주로 묻고 뭐 영탄 우리가 이제 영탄할 때 이 영탄이 금방 얘기했던 한탄 있고 감탄이 있단 말이야. 그치? 결국 이제 부정이냐 긍정이냐 이건데 그리고 궁이라는 게 궁핍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뭐 궁궐하고 그 궁하고는 모양을 좀 비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궁이라는 게 가난, 빈곤이라고 봤을 때 그럼 이거 당연히 뭐겠어? 한탄이야 감탄이야? 한탄의 내용으로 가는 게 낫지. 그래서 가난을 한탄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요 정도 한자는 여러분 좀 나와주면 알고 계시면 좋다 이거. 알겠지? 응. 자, 그래서 보기가 딱히 없기 때문에 쌤이 가볍게 읽을 건데 다만 이거 지금 자 문제들을 빨리 한번 스캔해 보면은 일단 1, 2번 자 보니까 이게 또 인덱스가 문제고 3번도 지금 이제 기호화되어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요 지금 가나 그다음에 A, B 그다음에 인덱스 요런 것들 위주로 한번 가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지? 그 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만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보자.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려하련만은 그래서 대개는 그치? 자 하늘이 문제의 주체니까 만드는 것을 일정 골고루라는 말 떠올릴 수 있겠나?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다 뭐 했다고? 그래 평평하게 그치? 평등하게 만들었는데 어찌된 인생이 일하지도 괴로우면 이때 인생의 주체는 누구야? 신이고 화자라고 읽어야지. 그치? 일정 골고루 했겠지만 왜 내 인생은 일하지도 괴로운가? 자 이 가고냐 요리하려리 무슨 의미? 의문형, 서리법, 나 너무 괴롭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기는 없었지만, 제목에서 확인했어. 뭐 때문에? 그렇지. 가난 때문에. 그리고 정훈이라는 요 작가, 뭐 탄궁가, 뭐 대표적이긴 한데, 우리 그 노계 박일호랑 좀 비슷하게, 양반은 양반인데, 약간 중인에 가까운 양반이었어. 그래서, 실제로 자기 삶이 이제 생애가 되게 좀 힘들고 좀 가난하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 좀 반영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 지금 A 파트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뭐라고 결국에 나의 삶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가난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시작과 동시에 맞지? 응. 자 그래서 요 A를 자 놓고 봤을 때는 자 탄식의 내용이 쭉 흘러갈 거다. 그다음 밑에 30일에 9끼에서 삼순구식이라고 우리가 한자성으로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30일에 9끼면은 한 3, 4일에 한 끼를 먹은 거야. 사나흘에. 그치?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먹거나 못 먹거나. 그치? 다음 10년 동안 갓 하나 쓰거나 못 쓰거나. 그러니까 이게 30일에 9끼 먹었다. 10년 동안 갓 한 개 썼다. 그럼 너희들 뭐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두 글자. 가난. 그치? 궁핍. 이렇게 읽으면 된다.
그래서 안표가 자주 빈들 나같이 삐었어요. 원원에 가는 나같이 극심하겠는가. 그래서 밑에 어휘풀이 된 거 넣어서 읽어보면 그지 이 사람들 다 뭐야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래. 그지? 근데 나같이 삐었으면 나같이 극심하겠는가라고 해서 뭐 해서 그래 옛날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지 내 가난이 더 심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거 지금 요거는 철저히 인덱스 위주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그래 그렇게 집착 안 해도 돼. 맞지? 휘리릭 가도 된다. 알겠지? 응. 자, 그 다음, 밑에 가. 봄날이 따뜻해서 뻐꾸기가 버텼대. 봄. 그치, 왔어. 그래서 동편이웃 쟁기였고, 서편이웃 홈이 얻었대. 쟁기랑 홈이는 뭐야? 농기구예요. 봄이고, 농기구. 그럼 뭐야? 농사 시작. 그치?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시 한 말은 반 넘게 누가 처먹었다? 쥐가 먹었고, 기장피, 조, 팥은 서너대 붙였거늘. 축곡 줄인, 여섯 줄이는 굶줄인이겠지. 직구가 이리하여 어이살. 그래서 자 농사철이 되어서 그지 이렇게 농사 준비를 해가지고 농사 지려고 보니까 씨를 쥐가 다 처먹었네. 그지? 겨우 몇 개 좀 심었는데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는가? 또 뭐야 가난에 대한 뭐야 탄식이지 또. 맞아. 자, 그래서 요거는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풀 시간 따로 줄 거니까 쌤은 쭉 읽어 나갈게 일단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계속 밑에 기억 그래서 이봐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써라 그리고 죽 운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그러니까 이 와중에 또 집에 뭐야 노비가 종이 좀 있나 봐 그죠? 어쨌든 간에 자 말 건방을 썼고 아무쪼록 힘을 써라 좀 뭐 그래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 좀 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네 그래서 눈 위에 바늘 접고 코로는 휘바람 분다 봐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누룽지를 끓여가지고 국물은 내가 먹고 밑에 밥 건더기는 그치 종놈들 주니까 씨발 이것도 밥이라고 주나? 하면서 불만 가지는 건 장면이에요. 그치? 그래서 올변을 한 발 뜯고 족밭은 다 묵히니 사립비 발행에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라고 해서 그치 어쨌든 이것도 지금 곡식의 한 종류인 것 같은데 그치 얘네들이 그치 지금 밑에 보면은 잡초예요 잡초 그래서 자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못하니까 그치 얘네들도 지금 나기가 싫은 잡초들도 나기가 싫은가 봐 지금 곡식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판곡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해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너희들 어려울 수 있거든 그치 어쨌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무엇으로 장만하며라는 말은 뭐야 이것을 장만할 지금 상황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 판곡 장리는 뭐야 이거 판곡은 곡식을 빌린 겁니다 갚아야 되는 거고 장리도 높은 이자 얘기하는 거겠지 뭐 맞지? 응. 자 어쨌든 자 먹고 사기 힘드니까 뭐 좀 빌렸는데 이거 뭐 어떻게 좀 갚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부역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낼고 그렇지 그럼 맥락상 지금 판곡 장리랑 부역 세금은 비싼 시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역과 세금 부역이랑 내가 지금 이제 몸 대신 뭐 돈으로 내는 건데 그래서 세금 당연히 나라에 내는 건데 못 내는 거야 지금 가난한 이리저리 생각해서 견딜 수가 전혀 없구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장초의 무지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그래서 어쨌든 근심 없는 뭐 그래 얘네들을 그지 부러워한다 이겁니다. 장초나무 그지. 자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은 그런 걸 부러워해도 그지 다가오는 현실과는 그지 좀 무관한 일. 어쨌든 자 시절이 풍년인들 아내가 배부르며 겨울을 덥다는들 몸으로이 가리겠는가. 그러니까 시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뭐야 굶주리고 있고. 맞니? 그 다음에 겨울일 따뜻한 겨울이라고 한들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가 추울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추위는 있을 건데 우리 몸은 어떻게 가릴까 지금 옷 조가리조차 제대로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배틀북 쓸 데도 없이 빈벽에 남은 배틀북 옷 만드는 도구인데 그치 이런 직물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상황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솥치로도 버려둔 붉은빛이 되었다는 거 자 솥치니까 붉은빛이 되었던 건 이건 뭐 가열되어서 이렇게 빨갛게 달아온 걸 얘기하는 걸까? 녹슨 거지 뭐 오랫동안 사용 안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제시상망명일 기재는 모르겠어 자 모르겠죠 이게 무엇으로 제사냐 그렇지 이게 기재가 그지 제삿날 이런 뜻인가 봐 어쨌든 또 제사할 지금 형편다 원근 친척 손님들은 어이하여 접대도 못합니다 명절 친척들 만나도 그래서 이 얼굴 지녀에서 어려운 일이 많기도 많구나 맞죠? 그래서 원수 가난 귀신 어이하여 여의라는 이별하다 헤어지다 그러니까 자 이 원수 가난을 지금 뭐라고 귀신이라고 그죠 어쨌든 간에 의인법을 좀 섰네 아니 이 가난 귀신이 나한테 지금 붙어서 그지 떨어지질 않는다 이거 어떻게 떨쳐낼 수 있겠노 라고 지금 자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래서 밑에 나 술에 음식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해서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그럼 가라 하니 요런 것들이 자료가 되겠지 자 가라 하니 누가 누구 보고 그렇지 아까 귀신이 가난 귀신을 어떻게 하면 헤어질 수 있느냐라고 지금 던져놓고 지금 이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정성스레 지금 음식 차려놓고
이 가난 귀신 보고, 그지? 제발 좀 꺼져줘, 내 인생에서. 라고 지금, 그지? 비는 거. 그래서 근데 갑자기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며 이런 말이, 그럼 갑자기 가라고 하니 웅얼웅얼 불평을 했어요. 누가? 이것의 주체는 누구? 그렇지. 되게 독특하게도 대화체군요. 그지?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자, 티키타카. 어려서 지금까지 희노애락을 너와 함께해서, 여기서 너는 누구야? 그렇지. 지금 여기서는 귀신, 가난 귀신이 화자니까, 여기서 너 대상은 우리 화자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죽거나 살거나 열 줄이 없어. 우리는 그래, 어릴 때부터 동고동을 하겠는데. 이렇게 나보고 그렇지. 어디 가서 누구 말 듣고 나보고 꺼지라고 하니? 라고 막 불평불만을 털어놓으니, 너 이렇게 생각하니? 자, 이제 화자가, 자,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네 말, 그래서 말하는 니는 누구야? 귀신. 그치, 가난 귀신. 네 말 다 맞다. 하고,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렸는데, 너 혼자, 귀신 네 혼자 어릴 때부터 신의 믿음이 있어서 나를 안 잊어버리는구나. 그래.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깨로 헤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늘도 만든 이내 가난, 설마 한들 어이하리. 그래서 항상 또 고전 시간에서 하늘 아까 원망했지. 그치? 막 한탄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가난 하늘이 만든 건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건 뭐라고? 체념, 그렇지. 운명론적, 수용, 그렇지. 바로 나오잖아 이거는. 그치? 그러면서 빈천도, 빈천, 우리 가난할 빈자. 그치? 내 분순이 서로에서 못하겠나? 받아들여야지. 이제 체념과 운명론적 수요가 되지. 그래서 사실 그래서 봐봐. 이거 필요 없는 어떤 제 구절들 다 날리고, 그렇지? 수로나 또는 기호, 굵은 글자, 인덱스 위주로만 읽어도 작품 읽어내는 건 문제 없다고요. 그래서 고전 시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최소 기본적으로 읽어낼 수는 있어야 돼. 가볍게, 딥하게. 아까 위에서, 나왔었노? 예를 들어가지고, 세시상망 명일이라든지, 그치? 또는, 아까 환곡 장리, 이런 거 지금 인덱스도 아니고 굵은 글자도 아니잖아. 가볍게 그냥 넘어가란 말이야. 너 그런 데 집착하지 말고, 그치? 굵직굵직하게 크게 읽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고전 문학은. 알겠지? 고전 시간은. 자, 그러면은, 여기 세 문제 셈이 시간 조금 드릴게요. 요거 문제 풀고, 답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자,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십시오. 세 문제. 지금 한번 풀어봐. 풀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다 맞히셨네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었고, 그치? 원래 원칙적으로 갔다면은 가 먼저 하고, 그치? 소거해놓고 나를 가지고 확인 끝냈을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읽으면서 이미 풀었을 겁니다. 2번 선택지인데, 부역과 세금을 마땅할 방법이 없다는 것까지는 맞아. 근데 후술된 내용에 따르면 의무를 모면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정답 2번이었고, 3번의 정답도 3번인데, 이것도 A 가지고 소거해놓고, 그치? 그 다음에 B 와서 풀었으면은, 그치? 되는 거였어. 어쨌든 간에, 자, 이건 보기는 없었습니다만은, 요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그치? 풀어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리고 선생님 또 내일 하겠습니다만은, 육모는 이제 우리 현역들끼리의 싸움이 아니고, 이제 진짜 우리 이 게임에서 만나게 될 N수생도 일부 낍니다. 다 끼진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큰 학원 이런 데서는 당일치기도 하지만은, 다음날, 다다음 날 치기도 하고, 그치? 또는, 이게 카운팅이 다 안 될 수도 있다고. 제 N수생 중에서도 육모를 신청 안 하면은, 그냥 자기가 인터넷에 뽑아서 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이제 통계를 낼 때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진짜로 승부를 형아, 누나, 언니, 오빠들하고 이제 싸운단다. 그죠? 쫄지 말고, 내일도 얘기하겠지만은, 일단,
아침에 예열 지문 같은 것들 가져가서 꼭 읽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날 좀 충분하게 자줘야 돼. 이게 잠자는 것, 이거 되게 좀 긴장돼서 잠이 잘 안 오는데요. 할 수 있는데, 잠을 잘 안 자면 다음날 머리가 그렇게 잘 술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숱하게 내신하고도 해봤겠지만은 느낄 거야 스스로가. 그치? 그래서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되고, 오늘 내일 좀 덥답니다. 너무 밖에 뻘뻘뻘 싸돌아다니지 말고, 시원한 데서 앉아가지고, 시원한 이거 마셔가면서 공부도 하고. 알겠지? 고생했고, 내일은 11시부터, 내가 오늘은 하지만 밤만 딱 했잖아? 그러면 내일은 조금만 더 하자. 내일 6분 딱 직전 수업이니까. 1시, 1시 반. 오케이. 자, 그래서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